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흔히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 참 흔하죠. 그런데 이 부비동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초기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증상이 흔한 감기랑 비슷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부비동암이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에서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교수님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홍상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류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오성렬입니다. 먼저 비부비동이 정확히 어디인지부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강이라고 하면 코 안에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고, 부비동이라고 하면 코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있으면 얼굴에서 머리하고 입을 제외한 부분을 비부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 안에 혹이 생긴다면 다 악성 종양으로 의심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 안의 혹은 다 암은 아니고요.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물혹입니다. 만성 부비동염 같은 염증 때문에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물혹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은 양성 종양도 있고 그 중에서 드물게 악성 종양, 즉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성과 악성은 조직 검사를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모양이나 위치, 종양이 자라는 속도 등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혹이 만약에 조금 오래 간다거나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하면 꼭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병을 최근에야 좀 들어봤거든요. 좀 많이 생기는 암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부비동암은 전체 480여 건 정도였습니다. 전체 암 발생 건수에서 약 0.2% 정도죠.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매우 드문 암입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해서 나쁜 점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눈이나 뇌 주위 같은 중요한 구조물하고 매우 인접해 있어서 치료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문 만큼 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아주 암이라고 확실할 만한 증상이 딱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증상이 흔한 축농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코에도 암이 생길까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4개의 부비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어디에 가장 잘 생길까요? 가장 흔한 부위는 코 옆에 있는 여기 상악동입니다. 뺨 안쪽 깊숙하게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 생겼다라고 할 때 생기는 곳이 이 상악동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코 안에 있는 공간인 비강, 눈과 코 사이에 있는 사골동, 머리 앞쪽에 있는 전두동, 그리고 시신경이 가까이 있는 저평동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긴 위치에 따라 증상도 수술 방법도 달라집니다. 저평동은 뇌와 가까운 곳인데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부비동암이 생기는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흡연은 위험을 두세 배 높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분진, 가루, 니켈이나 크롬 같은 금속 물질에 노출되는 분들이 위험이 높습니다. 50에서 60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직업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감염과 관련이 있어서 양성 종양이 악성으로 변하기도 하고 유전적 요인은 다행히 크진 않지만 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해 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증상을 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랑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코가 막히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감기가 걸렸을 때는 양쪽이 같이 막히고 콧물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좋아지는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조금 막히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부비동 같은 데 종양이 있을 때에는 사실 코막힘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이미 종양이 굉장히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쪽에서 코피가 자꾸 난다 이럴 때에는 그냥 단순한 코피인지 종양에서 생기는 코피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한쪽만 누런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증상도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한쪽에서 생기는데 약을 먹어도 특별히 잘 낫지 않는 것 같다 이럴 때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종양에 이렇게 혈관이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코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코피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양이 주변에 신경 같은 것을 침범을 하면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 주변으로 저릿저릿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은 조금 암이 진행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바로 진료를 권유드리고, 혹시 이제 암이 눈 쪽으로 조금 번지거나 눈을 누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복시나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축농증을 좀 오래 앓으신 분들은 그게 좀 암으로 번질 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부위동염은 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여러 연구에서 염증이 오래되면 암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염증 치료는 생긴다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경우, 코피가 자주 난다거나 얼굴이 아픈 증상이 오래 간다면 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암이 의심이 된다면 이 병원 가서 어떤 검사를 좀 진행하게 될까요? 진료실에 오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내시경이 코 점막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하기는 하지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시경으로 봤을 때 종양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런 코에 생기는 종양 중에는 간혹 혈관이 굉장히 많은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조직 검사가 이제 필요하면 시행을 하게 되고, 아닌 경우에는 영상 검사를 먼저 해서 혈관이 얼마나 분포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조직 검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검사는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CT를 찍어서 암의 범위나 뼈를 침범했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MRI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뇌나 눈 쪽에 연부 조직의 침범 여부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암으로 확진이 되면 마찬가지로 PET-CT라는 몸 전체 검사를 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꼭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암이 퍼졌는지 알아야 그 다음 치료 계획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병기를 나누는 것이 치료 계획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1기에서 4기까지 암을 구분하고 종양의 크기나 뼈의 침범, 림프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종합해서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기가 치료 방법과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병기가 높을수록 치료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할수록 훨씬 간단한 치료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는 CT, MRI, PET 같은 영상 검사로 파악을 하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병기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0대에서 60대 남성분들이 직업적으로 코에 지속적으로 이런 노출이 있다, 환경물질이 노출이 된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만약에 한쪽에 뭔가 이상한 증상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2주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절제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쪽만 오래되고 반복되는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비부비동암이 어떤 병인지, 또 어떤 증상에서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로 확인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한쪽만 오래 반복되는 증상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비부비동암의 치료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술법과 치료 과정, 그리고 치료 후에 관리와 재발 예방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